어디냐고? 여기 뭐 잠깐 지하철. 아 우리 집 차가 고장나서 공장 들어갔잖아. 외제차는 이게 불편하다니까 아무 데서나 못 고쳐요. 하긴 뭐 이참에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좋지 뭐. 근데 왜? 세상 혼자 사시는 저 산업화 세대의 오연지기. 뭐? 무섭다고? 5천이 돈이야? 무섭긴 뭐가 무섭다 그래. 절대 떼일 일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 마.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믿고 도와야지. 장로님이 직접 소개한 거라니까 그러네. 은혜롭도다 은혜로워. 아이 그건 그렇고 얘기 들었어?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젊은 여자랑 바람났다던데? 설마 아유 걱정도 팔자야. 요즘 약이 좀 좋아. 이건 내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뉴욕서 우리 손주 말이야. 아무래도 형제 같아. 수준 안 맞아서 한국에 있는 학교 못 다니겠어. 역시 피가 달라. 아 우리 사이도 뉴욕서 학교 나왔잖아. 애도 거기서 만들어 왔어. 시민권자고. 우리 딸내미 도피 유학 보낸 게 보람이 있다니까. 아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손주가 리더십도 장난이 아니야. 아 글쎄 그 친구들한테 6명 데리고 말 안 듣는 놈 하나를 혼내줬나 봐. 아 그랬더니 거기 뭐래더라. 학고기 거기서 오랬대. 남자애들 다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 강아지 영재인가 봐요. 옆집 개는 막막막 이렇게 짖는데 우리 집 개는 와우와우와우 이렇게 짖네. 아주 발음이 동쪽발음인데 세상에 강아지를 외국에서 들여왔나 봐. 뭔 소리야? 아가씨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집 개새끼 사정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니네 애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 뭐? 아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아휴. 말도 안 돼. 이번 달부턴 드빗이 연습한다 그랬지. 레슨 받는 거 재밌어? 레슨 받는 거 싫어요. 왜? 피아노 좋아하잖아. 레슨할 때 선생님이 자꾸 저를 Walking through that door, my mind is marching, but nothing quite explains why you are falling out of view. This pain I felt to you, as if I always knew the words I'd never say to you. Somehow these words that would mean nothing. 어머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뭘? 아니 아까부터 이 여학생이 자기 엉덩이를 막 아저씨 손에 막 이렇게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제가 신고해드릴까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동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연약한 남자라고 당하고만 사시면 안 돼요. 화이팅! 잠깐만 이리 줘봐요. 뭐 아니 잠깐만 줘봐요. 왜 이러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딜 만져 이 새끼야! 아 교수님이시구나. 윤리교육과. 목격자 진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판사님이시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실까요 우리 고환 교수님? 아나 구급차 나 못 가겠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저런 시시한 인간들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응? 요만한 것들이. 요만한가? 요만한가? 조심히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살펴가요.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판사님이세요? 저도 오늘 첫 출근인데. 응? 민사 44부. 어? 아, 저도 거긴데. 진짜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오빠랑 엄청 닮으셨는데 혹시 성함이... 바른이요. 임바른. 어머 바른 오빠! 어머 세상! 나 몰라요? 오름이요 오름이. 박차오름. 그럼 그때 그 독서 교실? 네. 진짜 이게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설마 했는데. 12년 9개월 10일. 글쎄요, 그 워낙 옛날이라. 하긴 뭐 워낙 잠깐이라 우리 뭐 별난 이름 아니었으면 서로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게. 그 우선 출근부터 합시다. 첫날부터 지각하면 피곤하니까. 네 바른 오빠. 그 박 판사님, 전에 알았던 사이라도 법원에서 오빠 하는 건 부적절한 듯합니다. 공적인 자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임바른 판사님. 부장님, 임바른 판사입니다. 박 판사 처음이죠. 사람 구실하려면 조율은 좀 돼야겠구만. 그러니까 빨리 적응해. 기다려줄 수 있는 사건 수가 아니야. 예, 저 오후 정리는 오후에 합시다. 어차피 오전에는 뭐 인사동이라고 바쁠 테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임 판사한테 물어보고. 조임한테 우배석은 하느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부터 새로 싹 다 배워. 네.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죠? 예. 부장님. 아주 그냥 법원 역사에 길이 남겠다 그냥. 어떻게 첫날 출근부터 사고를 쳐? 부장을 첫날부터 말이야. 법원 장실을 호출되게 만들고. 부장님, 박 판사는 여학생을 구하려고. 끼어들지 마. 아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될 것이지 왜 나서가지고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그리고 그 여학생도 문제야. 아니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에이. 부장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는 추행범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말대꾸해? 여학생은 여학생답게 조신하게 입고 다녀야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여자로 만들어지는 거지. 노력을 해야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거야. 알아? 아까 부장님 말씀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알아둘 건 있어요. 이 조직 튀는 사람이 버티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의도가 좋든 나쁘든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보다는 나은 조직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네. 아가씨, 이 판결한 판사가 누구? 저기 이 판결한 판사 좀 봐주세요. 저기 이 판결한 판사 한번 봐주세요. 예? 이보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이 판결한 판사가 누굽니까? 할머니, 판결에 불만 있으시면 항소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래, 너도 판사 놈이냐? 너도 판사 놈이야? 이 나쁜 놈,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내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이놈들아. 맞아. 바른 오빠. 아이고. 임 판사님. 예. 튀는 사람이 버티기 힘든 조직이라셨죠?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불평하기보다는 부딪히는 쪽이라서요. 그런가요?
부장님 안녕하셨어요? 아 박관장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니까 옷차림이 막 치마도 짧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봄 날씨 같지 않나요? 아니 판사로서 이게 이제 옷차림이 가당키나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치마도 짧고. 법관 윤리 강령에 치마 길이 규정이 있나요? 법원 조직법에 있나? 부장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을 몇 개씩 갖고 다녀? 쟤? 아 이래 무슨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조신한 옷인 것 같아서 챙겨와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자들이 음란하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되겠어요? 남자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 인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라이인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옷은 어디서 사? 부장님,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까 그 미니를 입을까요? 아니면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완전히 돌았네요. 아우 공진다. 아유. 아우 공진다. 아니 근데 대체 그런 옷은 어디서? 대학생 때 피아노과 동기 여자애랑 배낭여행 갔었거든요. 벼룩시장에서 신기해서 샀는데 설마 진짜로 입게 될지는 몰랐네요. 피아노과요? 모르셨어요? 법조인 중에 무용과 출신, 미대 출신 다 있지만 피아노과 출신 판사는 처음일걸요? 신문에도 났는데. 그나저나 박 판사님 굉장히 공들여서 복서는 타입이네요. 재밌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까 그 1인 시위 할머니 재판에 왜 졌을까요? 수술하다 사망했다고 다 의사 잘못인가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메스를 접죠? 아니 뭐 무조건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쉽게 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규칙대로 싸워서 진 거잖아요. 항소기간 놓친 것도 본인 책임이고. 뭐 그럼 승복해야죠. 그게 시스템인데. 증거도 없이 때만 쓴다고 그 예외를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 임 판사님은 약자가 비명 지르는 게 떼 쓰는 걸로만 들리시나 봐. 아니 임 판사님 왜 판사가 되셨어요? 요즘 이 질문 참 자주 받네. 박 판사님은요?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 아름다운 이유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없이 판사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훌륭하시네요. 세상이 아름답기만 보이세요? 역시 상위사회 출신의 노블레스 오블리죠. 뭐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출신이 어떻다고? 전 그냥 먹고 살려고 판사 됐어요.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남한테 굽신거리지도 않으려고. 그리고 말이죠. 전 법관의 임무는 세상을 바꾼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세상 더 시궁창이나 되지 않게. 어설프게 오버하지 말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냉정하게 룰대로만 인공지능처럼. 네, 뭐 많이 배웠네요. 법관의 임무. 저는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최소한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과 땅 위에 선 사람이 싸우고 있다면
먼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부터 꺼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보려고요. 어설프게 오버하면서. 그놈들이 그 모진 놈들이 내 새끼를 아유 내 아들이 그래 너도 판사놈이냐? 너도 판사놈이야? 이 나쁜 놈 내 아들 살려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혼아, 이 할머니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뭐가 정상이죠? 임 판사님, 생때 같은 아들이 수술실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애미가 제정신이면 그게 정상인가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내보낸 아들이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성적이고 차분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도대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죠? 일찍 나오셨네요. 어젯밤엔 죄송했습니다, 임 판사님. 임 판사님한테 화낸 거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기 법원에 대해서? 그 할머니 때문에? 아니요, 솔직히 저는 이곳에 대해 화가 나서 여기 온 겁니다. 뭐 때문에? 모르세요? 바깥에서는 다들 아는데. 여길 바꿔놓고 싶어서 판사가 됐나 보군요. 건투를 빕니다. 박 판사. 예, 부장님. 박 판사 오늘이 첫 재판이죠. 예. 초임 판사 첫 재판날은 저 법복을 내가 직접 입혀줍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이 옷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의 위임한 인물을 상징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갑시다. 옆으로 가, 옆으로. 자, 다들 앉으세요. 사장님 나빠요. 배 왜 안 주세요? 사장님 너 나쁜 새끼세요. 욕 잘하네. 다음 사건 원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짐승들 큐트 애니멀스입니다. 아유, 저 학생들 조용히. 아유, 그냥 민사 합의, 민사 항소 그냥 온통 짜투리 사건은 그냥 우리 사회에다 그냥 싹 다 몰아놨어. 아니, 박 판사는 밥 안 먹고 뭐해? 재판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오재판 들어갑시다. 아유. 판사님 다 갚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다 갚았습니다. 갚긴 뭘 갚아?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이거 아주 그냥. 아주머니 저기 조용히 얘기해도 다 잘 들려요. 죄송해요. 평생 처음 자식 혼사 때문에 빌린 돈입니다. 청소 일해서 갚느라 어떤 달은 월말에 돈 한 푼 없어 이틀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갚은 돈인데 그렇게. 저 그럼 저 내실 증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결심하고요. 선고일 지정합니다. 저 선고 날은 두 분 다 안 나오셔도 돼요.
예, 주소지로 판결문 송달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 옷을 입은 의미를 전혀 모르는구만. 어? 부장님 말씀이 무슨 뜻이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시공사 측 변호사한테 인사했죠. 네. 연수원 때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던. 그 방청석 맨 뒷줄에 쭉 앉은 분들 그 누군지 알아요? 시공사랑 싸우는 주민들. 그리고 오늘 재판 내내 표정 관리 안 되던데 여기 극장 아닙니다. 여긴 법원이고 그 옷을 입은 이상 박차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개인 감정 따위 드러낼 권리 없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사람의 마음은 지워야 되는 겁니까? 뭐 사람의 약점은 지워야죠. 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판사일 겁니다.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기만 하는 판사 따윈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일 같아요? 네, 다 제 일처럼 여길 겁니다. 자, 부장님, 제가 한 잔 한 김에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뭐 해봐. 기일당 진행 사건이 좀에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다들 말은 못 하는데 불만이 꽤 있습니다. 불만들이 있다고? 무슨 불만? 응? 저, 부장님, 요즘 우리 시대 사회 하도가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판부 운영도 이건 뭐 요즘 시대에 맞게 부장님이나 저나 뭐 계급장 띄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아 이거 저 부장님 한 잔 하시죠. 아이고. 네, 한잔 하십시오 부장님. 예, 드십시오. 계급장 못 뛰었는데. 임 판사님, 예. 저하고 러브샷 한 잔 하시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우리 임 판사님 뭐 사회생활 영 못하시네.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죠. 부장님 명으로 돌리는 자리인데. 어제는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다시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윤실무관님. 해 판사님. 어제 잘 들어가셨죠? 다름이 아니고 재판 기록 조금만 더 일찍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2434부 명사상. 아이고 예, 박 판사님. 네, 맹 계장님. 제 조서가 좀 간단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 없는 사건은 사람들 얘기를 조금만 더 생생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간이 많이 걸릴 낀데. 제가 메모한 거 있는데 좀 보내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업무 패턴 바꾸는 거 싫어할 겁니다. 의욕 넘치는 판사 좋아할 직원 없을걸요. 에이, 사건 당사자들을 위한 일인데요? 인간이란 남을 위해 움직이지 않죠. 그럼요. 글쎄요. 자기 이익?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네. 어제 재판한 걸 벌써 검토해요? 네,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 마음에 걸려서요. 그 증거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은 증거라는 거지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할머니가 빗줄빗줄 손글씨로 써낸 거 보면 돈 갚은 경위, 일시, 장소 모든 게 다 너무 생생하거든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냉정하지만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차용증 제대로 안 돌려받는 거, 그 가스 안전국 외출하는 것처럼 본인 잘못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 아시잖아요. 네, 참 냉정하시네요. 얼음장처럼. 그 증거도 없이 다 갚았다는 말뿐인 사건 한참 들여다보고 계장님 조서 작성 참견하고 거기다 그 우리 부 사건도 아닌 남의 사건에서 구멍 찾아냈다고 좋아하고 있고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본인 사건 구멍 안 나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구멍이 난 후에는 의도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은 좋은 의도로 실수할 권리 따위 없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이런 식이면은 저희 일 못합니다. 예? 윤지영 실무관 요새 매일 야근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당사자들이 아무렇게 낸 서류들 일일이 번호 붙여서 정부로 받아주자고요. 아 좋지요. 근데 그걸 왜 실무관이 야근하면서까지 해줘야 됩니까? 계장님, 신체 감정서 느껴내는 의사들 독촉 전화하자고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전화 한번 해보면요 한 번에 제 것도 연결 안 됩니다. 그 와중에 민원이 찾아와서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예예 하면서 또 달래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해 보면은 아이고 의사 선생 벌써 또 퇴근했네? 그래 이 짓을 끈끈이 하라고요. 판사님들은 훌륭한 고위공직자라서 그래 거룩하겠지만은 그 모르겠어요. 저희 구급 출신들은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시정 안 되면은 법원 노조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그 윤주영이 걔 속옷이 착해가지고 뭐 시키면 시키는 일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걔 싱글맘인 거. 그 퇴근할 때 법원 유치원에서 5살 된 애 데리고 그렇게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근 안 하려고 진짜 숨도 안 쉬고 일만 합니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박 판사! 네? 어젯밤에 그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네, 저 기록 확인하다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판사야! 재판이라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재판이지 한쪽에 전화하지라는 게 재판이야? 죄송합니다, 부사님. 저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조정? 아니 그게 조정이 가능한 사건이야? 할머니께서 소송 초반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경험 많은 사차였으면 애초부터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 거야.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할머니가 박 판사 전화 받고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알아? 그 젊은 여자 판사 내 먼 친척이야. 아 글쎄 방금 전에도 통화했다니까. 아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소송 취하해. 계속 고집 부리면 한 푼도 못 줘. 알았어? 그 전화 받자마자 그 상대방이 민원실 찾아와가지고 저 울고 보고 난리야. 우리 부서에서 재판 못 받겠다고. 이런 어디 아유 망실스러워 그냥. 에이. 그래. 사고를 치기는 쳤구나. 진짜 멋지게 한번 해내보고 싶었는데 마음만 너무 앞섰나 봐요. 계속 실수만 하고. 실수한 거야. 고치면은 되지만은 아무 마음이 없이 일하는 거 그거는 무서운 거이다. 아, 마음 앞선 거야. 배워서 얼른 따라가면 되지. 마음만 너무 앞서다가 정작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마음은 생각지도 못했어, 할머니. 오르마, 이 드센 시장동 사람들이 이 할미 말을 듣는 거 그 이유가 뭐일 것 같네? 다들 이 할미가 자기 편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함께 가야 멀리 간다고들 하지 않네. 너무 조급하지 말거라. 박 판사님, 잠깐 놀러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아유 저 어서 오십시오. 저 판사님들은 그 연말 종무식 말고는 여기 한 번도 안 내려오시는데. 함께 일하는 분들 방인데 왔다 갔다 해야죠. 네, 그 증거 자료요. 제가 정리 좀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대로 제가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 신체 감정서 독촉 일일이 전화하는 것보다 독촉서를 일괄 발송하면 어떨까요? 제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독촉의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저 다음 사건 나오세요. 원고 진세희 씨, 피고 최일남 씨, 피고 정순여 씨 세 분 나오셨죠? 이 자료를 보면 고깃집에서 원고가 중학생 아드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종업원이 피고 정순여 씨, 정순여 씨가 이거 불판을 갈다가 떨어뜨려서 아드님이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근데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항소를 했는데 근데 정작 피해를 입은 아드님은 빼고 진세희 씨만 원고로 했어요. 저희 아주머니가 연변에서 와서 말이 좀 어눌하니까 우습게 보고 공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설령 이 여자 말이 맞다 쳐도 그 눈에 배지도 않는 째깔한 상처 때문에 위자료 500을 물어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면은 피고도 원고를 고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여자분께서 저 1심 판결 난 후에 저희 가게 유리에다 돌을 던져서 완전 박살을 냈어요. 저도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까지 1억 원이요. 네, 뭐 양쪽 다 얘기 잘 들었어요. 근데 내가 서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두 분이서 이거 머리끄댕이 잡고서 개미지옥 들어가지 말고 원만하게 서로 합의 조정해서 해결하는 게 어때요? 두 분 다. 판사님,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돈이 문제인가 보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래봬도 해병대 출신인데 불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정하는 게 맞을까요? 좀 더 시비를 가려보는 게 좀 더 무슨 시비를 더 가려. 더 해봐야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그리고 내가 볼 땐 뭐 보통 사람들도 아닌 것 같더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등에 붙어 다니는 놈 있어.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박 판사 어떻게 됐어? 어제 보니까 뭐 속으로는 둘 다 포기한 것 같던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합의서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조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두 분 다 돌려보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박 판사 제정신이야? 양측 다 진심으로 승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먼저 이 사건은 어느 한쪽 말이 진실이라면 그쪽이 너무 억울한 사건 아닌가요? 그 진실을 어떻게 가리냐고. 입증 책임에 따라서 증거가 있으면 이기는 거고 없으면 지는 건데. 그리고 50보 100보야. 얼른 대충 그냥 사과하지 않고 뻗대는 그냥 식당 주인이나 분풀이 하겠다고 고액을 요구한 손님이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야단치는 개가 아니야? 부장님, 어떻게 50보하고 100보가 같을 수 있죠? 50보 100보면 100보가 2배로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티끌 하나 없는 사람만 상대방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어디 부장판사가 얘기하는데 초임 판사가 또박또박 말 듣고야? 똥 묻은 개가 누군지 겨 묻은 개가 누군지도 가려야죠, 부장님. 이런 걸 안 가리면 누가 득을 보나요? 100보만큼 잘못한 놈, 온 몸에 똥 범벅인 놈들 아닌가요? 그런 놈들이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되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입증 책임에 따라 형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박 판사 멋대로 한번 해봐. 난 뭐 질문할 것도 없어. 당사자 신문 혼자서 잘 해봐. 잘 하겠네. 최일남 씨,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카운터에 있었는데 갑자기 와장창 소리가 나길래 바로 뛰어가 봤죠. 죄송합니다. 아줌마! 아니, 불판이 떨어지면 애 얼굴을 스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전 그러시면 고기 1인분 서비스 드릴까요? 뭐라고요? 누가 거지예요? 앞에도 그렇게 할 소리예요, 진짜! 아 누가 보면 중환자란 줄 알겠네. 영업집이라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억울하시면 경찰 불러드릴까요? 알아봐, 일어나. 무슨 요즘 다 있어. 죄송해요. 피고 정순여 씨는 제중 동포시죠? 동포요? 아이고, 동포란 말 참 썼네요. 제가 이 나라 왔어요. 거룩한 동포 양반들한테 눈물겨운 동포에 참 많이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 몸종 노릇하려 밭일하려 몸은 다 망가져가고 저는 모국에서 하루하루가 천국인데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저 사모님께서는 아드님이 뭐 금세 억엽인지 말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만 호들갑을 떨고 그러대요. 다 큰 학생을 뭐 갓난의 아들이 뭐 끌어안고 말이지. 갓난애처럼 끌어안았다. 아니 중학생이나 된 다 큰 아들이 애기도 아니고 뭘 그리. 하긴 엄마 옷자락만 꽉 부여잡고 있는 게 애기 같긴 하더라고요. 설마 이건 뭐 지진아도 아니고. 비고 어디서 막말이에요?
원고한테 사과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아이는 아픈 아이입니다. 마음이요. 덩치는 커가도 마음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아이죠. 그뿐인데 사람들은 정박하니 지지나니 하는 모진 말들로 부르더군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뜨거운 냄비를 만지다가 손을 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비를 좋아하면서도 숯불 때문에 고기를 집어오지 못해요. 제가 집어서 접시에 놓아주죠. 그런 애가 불판에 맞았어요. 떨어지면서 숯불에서 불똥도 튀고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처는 남지 않았지만 애 얼굴이 백지장이 돼서 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저 아저씨는 애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누가 보면 중환자란 줄 알겠네. 영업집이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면 제가 경찰 불러드릴까요? 경찰 불러요! 제가 도망을 갔다고요? 애가 어쩌다가 잡아다 이렇게 돌아보니 오줌을 찌렸더라고요. 이혼한 애 아빠가 술만 먹으면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걸 보내거든요. 그걸 보니 머리가 아득해져서 아이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판이 학생 얼굴 스치는 걸 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치료비 냈을 돈도 없는데 시댁에서 도망 나올 때 뱃속에 있던 딸아이를 나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반지하 월세방 사는데 딸애가 천식이를 갖고 근데 사장님은 집시 한 개만 깨도 월급에서 다 까던 부인데 아이고 이번에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상처를 보니까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막 달려오시니까 덜컥하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법복을 입으면 사람의 표정은 지워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지웠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보지 못했다. 마음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봐준 사람도 있는데 재판은 끝났다.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괜찮으셨냐는 그 한마디를 박 판사가 해준 거다. 박 판사 수고했어요. 소극적인 인턴 사원을 언론팀에 융화시키고 노력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뿐입니다. 저 50대 초반인 부장인 원고가 여대생 인턴 사원한테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문자를 보낸 게 다 그런 노력이라는 말씀이네요. 그 친구가 유독 자신감이 없고 회사에 적응을 못하길래 멘토 노릇을 한 거죠. 자신감이라. 그럼 그 문자 한번 봅시다. 원고 목소리 좋으신데 맨 밑에 줄 한번 직접 읽어보실래요? 내가 대신 읽을게요.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자신감을 주려고 보낸 거다. 역시 여성은 먼저 자기 외모에 자신감을 가져야 자존감도 높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쁘다고 칭찬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 원고 가슴털 사진 맞죠? 저건 그 실수로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실수라. 여기도 이렇게 썼어요. 수컷 냄새 나지 않니? 아무튼 뭐 원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 걸 알겠네요.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뭐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쪽 업계의 특성도 생각해 주셔야죠. 광고 홍보 업계는 섹시하고 자극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 농담도 좀 센 동네입니다. 센 농담이었다? 예,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메신저 내용에 보셨듯이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응용한 조크 아니겠습니까? 설령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치더라도 막말로 어딜 만진 것도 아니고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해고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유독 남자한테만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변호사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했죠? 그런 사람이니까 했죠. 그런 국민들도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 민의를 대변하는 거죠. 이 나라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 양반 국회 출입 여기자들하고 회식하다가 어디 만져서 사고 친 적도 있죠? 아, 그 동네는 무슨 동호회라도 있나 봐요. 매번 번번이. 아유 그만해. 그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에 집중들해. 그래도요 부장님. 아유 그 변호사 말이 꼭 100% 틀린 것도 아니야. 가정 내용을 보니까 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가사 내용을 가지고 아재 개그 친 거 아니야? 노래 가사라도 상대를 봐가면서 인용해야죠. 에? 거기다 그 가슴털 사진은 어떻고요? 설마 그걸로 진짜 유혹하려고 보냈겠어? 제정신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 안다고. 그래도 해고까지 할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주책맞은 아재라고 해고까지 해야 돼? 부장님, 그런 카톡을 보내면서 단지 주책 없는 농담이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물론 잘못됐지. 근데 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온 세대들이 있어. 이 사회가 변하는 걸 미처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발전했거든. 그럼 그분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계속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나요? 어머,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언젠가는 따라잡으시겠죠. 근데 이번 생에 가능하시겠어요? 이 밥줄은 말이야, 목숨과도 같은 거야. 우리가 그 밥줄을 끊는 데에는 신중해야 돼. 가장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특히 가족들한테는. 부장님요? 보시면 알잖아요. 개그맨의 피가 끓는 분이에요. 좀 질리는 스타일 개그라서 유감이지만 솔직히 주책은 좀 없으시지만 편하고 정도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인기 없진 않아요. 원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보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제 농담을 잘 받아준다고 나이값도 못하고 주책을 부렸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전 제가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재판장님. 제 가족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큰애는 대학생이고 둘째, 셋째는 고등학생입니다. 해고라뇨. 저희 5 식구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가장의 해고는 이 가정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가장 그쵸. 가장이 가장 중요하죠. 호주제가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 그 호주제 얘기가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턴 사원한테는요. 부서장 눈밖에 나는 게 사형 선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증언들을 보면 평소 원고의 농담을 다들 가볍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말이죠. 정도가 심한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그 판례상 기준은 그 특정 피해자가 아니라 합리적 피해자 기준입니다. 그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큰일이네요. 저는 매우 심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유별나고 까탈스러운 거면 판사 자격이 없는 거네요. 뭐야? 이런 개. 야, 너 지금 너무 심한 욕할 뻔했어 지금. 뭐야 이거? 와, 난 정말 같은 남자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리? 아니, 이 아재가 한 짓 이전에 자기 부하 여직원이 여자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저 넓은 바깥 세상에 매력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저런 건 바깥에서 매력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나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실무연구회 참석 회담입니다. 지금 표시서 주시죠. 네. 나 같은 남자들은 있잖아. 매력 있는 여자를 봤다고 해서 촌스럽게 해벌레하고 입 벌리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 이 이성이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 수컷 본능에만 충실한 남자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정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성과 본능의 거리라는 거 제가 보기엔 한 10c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0 에? 10cm. 10cm. 네크라인 10cm. 왜 이러세요? 스커트 길이 10cm. 허리각도 10cm. 일반적이고 평균적이시네요. 잠깐만 너네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아까 무슨 뭐 스커트 이렇게 살짝 올린 거 그거 솔직히 10cm 조금 더 됐잖아. 야 그런 반칙이지. 그거는 안 돼. 입 다물어. 말할수록 더 창피해진다. 아니 정 판사님 눈이 그렇게 크신지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10cm 되겠던데요? 아니 근데 나 눈 요만하게 떴는데 진짜 왜 그래? 너희들 다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내가 아까 그거 바라봤던 시선 야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어. 많이 이상했어. 조심해. 그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야 그게 또 무슨 굴욕감까지 가고 그러니 그냥 뭐 살짝 뭐 불쾌감 그래 좀 불쾌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해야지. 무슨 성적 굴욕감을 느낄 일이 뭐 그렇게 흔한가 뭐.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라이브 카페에서. 뭐 손님들 노래할 때 반주도 해주고. 박 판사네 집 부유하지 않았어요? 독서 교실 때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딱히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각자 사정이 있는 거죠 뭐. 브라보. 브라바. 훌륭해. 어? 역시 쇼팽은 그렇게 쳐야지. 잘 배웠네. 드뷔시인데요. 그보다 내 어촌 당숙의 절친이 줄리어드 음대 교수인데 말이야. 유학생당 없나? 한번에서 놀아야지. 내가 밀어줄게. 어? 음악은 독일이지. 얼냐? 내가 집까지 태워줄까? 밤에 택시 타면 위험한데. 위험해. 저런 그지 같은 새끼들을 만나. 여기도 그만둬야겠다. 어렵냐? 왜 나 무시해? 무시라뇨. 무슨 말씀을.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1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대꾸를 안 하잖아. 다음에 사주세요. 약속한 거지? 예. 얘 번호 찍어. 네? 찍으라고. 여기요. 안 울리는데? 어? 아씨 폰 꺼내봐. 핸드폰. 난 말이야 딴 건 몰라도 이 무시당하는 건 못 참거든. 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뭐 자기 딸 같은 사람한테 그따위 짓을. 알고 보면 멀쩡한 가장들이더라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오늘 인턴 사원분 증인신문하기로 했죠?
오셨어요? 피고 회사 측 대리인 신문하세요. 증인, 비제출한 진술서에 여기 기재한 내용 모두 사실이죠? 네. 다음, 증인의 남자친구가 SNS에 증인이 받은 메신저 내용을 올리게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게 된 거고, 맞죠? 증인 답변해 주세요. 네. 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어이가 없네. 자기들이 해고해놓고는 질문이 저게 전부야. 아니 재판에 이길 생각이 있는 거야? 질문 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뭐 원고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답하세요. 한 가정에 가장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 네? 무슨 미국 법정 드라마 찍어요? 본인 자리에 가서 질문하세요. 마이크 성능 좋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너. 증인, 원고가 평소 증인한테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 남자 못지않게 털털하고 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많이 해줬죠. 네. 원고는 그런 취지에서 일부러 증인에게 좀 이렇게 센 농담도 걸고 했다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광고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술자리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좀 야한 농담도 이렇게 척척 받아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지난 기일에 제출한 그 메신저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보낸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부장님은 그건 말고도 밤마다 메신저로 자꾸 이상한 말씀들. 그럼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나요? 왜 기록엔 안 보이죠? 너무 징그러워서 바로 지워버려서 남아있지. 증거가 없다고 말을 지어내지 마세요. 콩밥 먹는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범죄자 조사예요? 증인에 대한 예의 갖추세요. 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 인턴 사원이 좀 매사에 예민한 것 같다는 말이 부선에 있기는 했어요. 광고 회사라는 데가 일반 회사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 알바생만 유난을 떨었다 이거죠? 원고 대리인 말씀에 유주해 주세요. 알바생이 아니라 인턴 사원이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저 인턴 사원이 영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유별을 떨었다 이거죠? 아니에요. 오, 재판장님 방금 보셨죠? 저렇게 매사에 유난을 떱니다. 조직에 영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이죠. 증인, 내 말이 맞죠? 내가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아주 가끔은 말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경기가 있다란 말이지. 그럴 땐 아주 찝찝해져. 포스트 시즌 대니 때문에 일부러 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스포츠 도박에 얽힌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면 경기를 다시 되짚어보고 싶단 말이지. 뭐 일종의 직업병이지. 광고 회사의 갑은 누구죠? 설현. 광고주? 판사님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네. 요즘 TV만 틀면 요란하게 나오는 화장품 광고 피고회사 작품일걸요? 진짜요? 아니 화장품 회사면 당연히 여성 소비자들을 신경 쓸 거고 SNS에 각 분야별로 성폭력 폭로하는 거 이슈잖아요. 광고계 성폭력 검색해보세요. 그 인턴 사원 남친이 흥분해서 뭐 좀 올린 것 같던데 사건 초기에. 맞네. 맞네. 세상에 그렇게 된 거 맞네. 시끄러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해고부터 시켜놓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일부러 질마음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손 안 대고 코 풀기? 시원하게. 이것들이 진짜. 부장님, 그 여성 직원들 직권으로 다시 불러보면 어떨까요? 물론 민사재판에서 증거는 당사자들이 내는 게 원칙이지만 꼭 필요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권으로 증인 소환을 하자고? 이미 증언대에 섰던 사람들 다시? 법원에서 오라가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신경 쓰는 일인지 알아? 물론 증인들한테는 죄송하죠. 그런데 만약 정말 증인들도 회사 측 변호사도 부장 잘못을 은폐하는 공범이라면요? 그걸 혼자서 지켜보는 피해자의 심정은요? 부장님,
승부 조작 의심되는 게임 재경기시키고 싶지 않으셨나요? 증인들을 모두 다시 부르는 건 좀 그렇고요. 한 명만 부르면 어떨까요? 4번이요. 네 번째 여직원? 자꾸 그 뒤돌아보든? 네, 부장님. 증인? 증인도 정식 입사 전에 인턴 사원으로 일한 적 있으시네요? 불과 2년 전에. 네. 피해자와 나이도 가장 가깝고 인턴 사원 경력도 같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인에게 가장 많이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직 분들 중에 피해자와 단둘이 점심 식사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접니다. 몇 번이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은 아닌 거네요. 네. 그럼 직원분들 중에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던 분은 그 증인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건 바꿔묻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물론 가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중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직장 선배 중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재부장님, 광고 1팀은 원고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가족입니다. 가족의 단합을 해치는 이물질 같은 존재가 있었을 뿐입니다. 회사 입사만 시켜준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애들 말이죠. 이번 일도 임원 승진을 앞두고 원고의 라이벌이 사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규직 사원으로 그런 짓에 놀아나진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증인, 내 말이 맞죠? 다른 부서에서는 광고 1팀을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부러워했다는데요. 가족적이라. 변호사님은 가족끼리 사이가 좋으신가 보죠? 저희 집은 모이면 늘 싸우는데. 증인은 그 평소 원고가 하는 농담에 뭐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죠? 같은 여성인 차장님도 원고가 하는 농담에는 그냥 가볍게 웃음으로 넘겼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여성이요? 여성 최초 임원을 바라보며 승승장구하는 차장님이요? 신입 남자 직원들 엉덩이 툭툭 치고 다니시는 분이요? 증인, 원고를 구제해달라고 탄원서에도 서명을 해놓고 갑자기 왜 이렇게 적대적인 겁니까? 서명했죠. 징계 절차 때에도 부장님 편에 서서 진술했고요. 그런데 왜? 적당히들 하셔야죠. 적당히들. 변호사님 사무장이 지난주에 회사에 와서 한 말 있죠. 증언을 잘해야 부장이 살아난다. 부장이 죽으면 부장 라인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인턴을 완전히 사이코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알바생이니까 정규직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눈 딱 감고 그러려고 했어요. 어차피 전에도 그렇게 참아서 이 회사 들어왔으니까. 근데 주말에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그 대사로는 우느라고 영화를 다 못 봤어요. 저 쪽팔리게 살아왔거든요. 판사님, 잠시 이것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좀 보여주세요. 저도 2년 전에 인턴 사원이었어요. 이건 그때 원고가 제게 보낸 문자들입니다. 대기업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더러워도 참았어요. 인턴 여사원들 대부분 이런 꼴 당했죠. 부장님은 정규직들한텐 그래도 조심하더라고요. 노조가 무서운 거죠. 하지만 만만한 인턴한테는 노래방 회식 때 블루스 추자고 조르더니 남들 눈피해 엉덩이 꽉 쥐고. 지금이라도 고소장 낼 겁니다. 강제 추행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다간 무고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앉아요. 하여튼 여자라는 이게 문제야.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니만.
고소장 저도 낼 거예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사람 몸을 함부로 만지면 강제추행이죠. 남편을 구해낼 사람은 정계 법적의 고위층을 꽉 잡고 있는 나밖에 없다. 나를 생명줄로 생각해라. 남편 잘리면 딸이 대학이나 제대로 마치겠냐 그러셨죠. 아니 그거야 뭐. 그러시더니 회의하자며 자꾸 일식집으로 불러내셨잖아요. 자꾸 술 주시면서 남편한텐 너무 아까운 미인이다. 내 스타일이라서 수입료도 많지 않은데 맡아준 거다 그러셨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꾸 어깨만 주고 손잡고 지난번엔 술 쏘던 척하면서 가슴까지 슬쩍 만졌잖아요. 어떻게든 남편 직장은 지키려고 참았는데 딸의 전화번호를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야,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인간이야! 놔둬요. 말리지 말고.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 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런데 첫 출근 날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외면하지 않을 판사님 같은?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을 악물게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외면하지 않을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 Why you? I'm falling out of